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영화 감독의 꿈을 쫓으면서 16년째 지금 계속 꿈을 쫓고 있는 김하우라고 합니다. 경비 일은 몇 년 하신 거예요? 6년 됐어요. 6년 차. 시나리오만 써서 돈 버는 사람은 한 10%? 글 쓰는 거에 매력이 뭘까요? 글을 쓴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 쏟아낸다, 뱉어낸다. 머릿속에 있는 내 여기에 있는 생각들을 꺼낸다.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좀 좋아져요. 생각을 쏟아내고 나면. 아, 지금 시나리오는 뭐 입봉을 하신 거예요? 개봉을 이제 앞두고 있다라고까지 들어가지고 나 이제 인생 끝났구나 이제. 인건비 미지급으로 제작사에서. 그래서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개봉도 못하고? 그냥 지금 제가 들고 있어요. 배우들은 저희가 들으면 알 수 있는 분들인가요? 최민수 영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상견례 자리가 있었는데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다 오는 자리거든요. 누구 있었나요? 배우님은 이제 안 오셨고. 진짜 A급 스타랑 한 자리에 있었네요. 네. 인생이 짧지 않다.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무의미하지도 않고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다.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장님, 나 저랑 꼭 놀아주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영화 감독의 꿈을 쫓으면서 16년째 지금 계속 꿈을 쫓고 있는 김하우라고 합니다. 감독을 꿈꾸시는데 어떻게 경비원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는 그 시나리오 작가로 먼저 도전했다가 아 이게 만만치 않다. 생계를 일단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PC방 알바를 먼저 했죠. 글을 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찾다가 그러다가 보안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PC방보다 훨씬 낫다. 그래가지고 이걸 하게 됐어요. 경비 일은 몇 년 하신 거예요? 6년 됐어요. 6년 차. 많은 일들이 있는데 경비를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시간이 많아야 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글 쓸 시간이거든요. 몸이 힘들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일 끝나고 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찾다 보니까 처음에 독서실 갔다가 PC방도 해봤다가 노동 대비 비율이 가장 좋은 게 경비다. 경비가 어떤 게 좋은 거죠? 근무 시간이 있고 대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나서 나머지 대기 시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글을 쓴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경비원 대기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저는 일단은 제 좌식 책상을 깔고 거기서 제 할 일도 하고 계획도 짜고 그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하죠.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일이 끝나고 나면 빌딩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거기서 이제 진짜로 쓰는 거예요. 근무하던 도서관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돈이 안 드니까. 아, 무료예요? 도서관 무료니까. 직원들은 다 이제 쓸 수 있으니까. 헬스장도 이용하고. 혹시 헬스장도 공짜? 네. 글 쓰다가 스트레칭하고 이제 한 30분 정도 빨리 끝내고 이제 와서 다시 또 쓰고. 대학교는 어느 학과를 나오신 거예요? 중국어과를 나왔는데 감독이랑 저는 관련이 없는 거네요? 감독은 사실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에서 아 내가 뭐 할까 이제 미래 전망을 좀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전공을 살리자니까 중국어 학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별로 하기가 싫고 어릴 때 꿈을 다시 되새겨 보니까 만화 스토리를 좋아했어요. 그랬던 중2 소년이었어요. 그랬는데 만화 출판 시장이 다 망했더라고. 웹툰도 안 나왔을 때고. 군대에 있는 사이에 만화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또 영화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이제 나이도 먹다 보니까 어린이의 눈에서 영화를 보는 어른의 눈으로 좀 바뀌었나 봐요. 아 그래서 영화를 한번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군대는 어디 나오셨어요? 군대를 제가 장교로 갔다 왔거든요. 몇 년인가요, 장교? 7년을 복무하고 나왔죠. 아, 그럼 군인 생활을 하시면서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한 16년 전이거든요. 16년 전에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 번뜩 생각이 들면서 계속 찍고 있었네. 여기 제가 자주 퇴근하거나 점심시간에 가끔 산책하러 나오는 청계천이에요. 청계천. 머리를 좀 식히면서 경비원으로서 받았던 모멸과 무시와 그런 것도 이제 여기 와서 한번 좀 마음을 내려놓고 그러는 곳이죠. 시나리오 작가? 네. 지망하시는 분들이 보통 자기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글을 많이 쓰시나요? 그렇죠. 거의 시나리오 작가라고 하면은 시나리오만 써서 돈 버는 사람은 한 10%?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명 배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가요? 무명 작가의 삶. 무명 작가의 삶, 막 욕심이 있을 때는 꼭 이걸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해가지고 그게 막 저를 짓누르더라고요. 경비일로 받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시나리오는 또 저쪽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격지심이 생기고 자존감 낮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좀 더 좋아졌어요. 정서가. 왜냐면 이제 제 글을 그동안 저밖에 못 봤단 말이죠. 이걸 보여줄 데가 없어요. 공모전에 내면 떨어지고 그나마 이제 몇 군데 연이 있었던 제작사에서는 자기들이랑 이제 안 맞는지 아주 혹평을 하고 그러니까 저 혼자서 계속 그 몇 년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쓴 글을 그래도 대중들이 볼 수 있으니까 또 거기에 댓글도 달리고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출연 제의를 부탁드렸는데 네. 허락하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이렇게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영화 감독의 꿈을 꾸고 있는 그런 걸 이제 유튜브에 글을 써서 올리고 있는데 내 글을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일단 알려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알려야 될까 하다가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사실 저도 그 유튜브를 제가 보고 약간 감명받아갖고 연락을 드리긴 했잖아요.
이게 조금 힘든 사람들한테 감명이 오더라고. 제 힘든 삶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좋아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글을 쓸 때도 스토리텔링을 위한 잔기술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거품 빼고 지금 살고 있는 나를 보여주기만 해도 분명히 사람들은 좋아할 거다,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저같이 힘들고 그런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공부도 굉장히 힘든 직업이긴 한데 네. 글 쓰는 거에 이게 매력이 뭘까요? 사람들이 글쓰기라고 하면 글을 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을 쓴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 쏟아낸다, 뱉어낸다, 머릿속에 있는 내 여기에 있는 그 생각들을 꺼낸다, 단지 그걸 저는 받아 적는 것 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다듬는 개념으로,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좀 좋아져요. 뭔가 생각을 쏟아내고 나면. 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옷 갈아입으려고. 아, 옷 네. 갈아입고 원래 오시려고요? 아침 갈아입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 촬영한다고 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옷 좀 갈아입고 네, 오세요. 옷 갈아입고. 네. 아, 이제 퇴근하신 거예요? 한복을 하셨네요. 네, 목소리가 바뀌셨네요. 아까 목소리가 약간 2부 같은 느낌으로. 아, 지금 퇴근하고 어디 가시는? 원래 퇴근하면 뭐 집에 가서 쉬는데 가끔 네. 종로 쪽에 나와서 혼자 술도 마시고 혼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이게 영화 감독의 꿈을 위해서 투잡을 병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 현실은 어때요? 근데 사실 영화 감독이 현실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영화 감독이 아닌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은 이제 시나리오 작가다라고 해야 돼. 아, 지금 얘들이 시나리오는 뭐 입봉을 하신 거예요? 입봉을 할 뻔했다 한번 엎어졌고, 촬영까지 마쳤다가 할 뻔은 뭐예요? 처음에 썼던 시나리오를 스승님이 좋게 보시고 제작사에 이렇게 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팔았더니 나중에 이제 촬영까지 하고 개봉을 이제 앞두고 있다라고까지 들어가지고, 나 이제 인생 끝났구나, 이제 터널에서 빠져나오는구나. 네. 그랬는데 인건비 미지급으로 제작사에서 제작사에서. 투자를 잘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개봉도 못하고? 그냥 지금 제가 들고 있어요, 그 시나리오. 배우들은 저희가 들으면 알 수 있는 분들인가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 예. 최민수, 터프가이 그 최민수. 모래시계 최민수요? 너무 옛날 말이죠. 터프가이. 그리고 송재림 배우님, 홍경인 배우님도 나오고, 개그맨 김기리 분도 지금 배우로 전향하셨고. 그럼 돈은 지급 받으셨어요? 돈은 받았어요. 아, 얼마 받으셨어요? 1,800만 원. 한 글로 1,800만 원을 거신 거네요. 근데 그게 또 많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그 시나리오를 쓰는 기간이 1년이 넘고 그걸 제작하러 만드는 기간이 또 1년 정도 되죠. 그럼 2년에 연봉 네, 2년에 1,800이라고 치면 사실 1년에 9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비라면 빨래 들고 다니고. 내 꿈을 위해서. 그렇죠. 빨래요? 여기 안에 이제 빨래랑 뭐 도시락이랑 이런 것들을, 그게 왜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대부분의 시간을 빌딩 안에서 보내다 보니까 출근하면 여기서 일하고 글 쓰고 밤늦게 집에 가고, 그러다 보면 집에 가서 빨래를 돌린다거나 뭐 그럴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경비원들을 위한 유니폼을 빠는 그런 예. 세탁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더 가져오는 거죠. 세탁비도 안 들어가시겠네요? 그게 제일 큰 이유죠. 아, 원래 좀 절약이 몸에 배어 있으신 분이군요. 절약인이에요, 원래. 낭비를 싫어해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원래 우리 집이 외식을 잘 안 했는데 아버지가 족발을 좋아하셨어요. 항상 족발을 먹고 난 다음날 반찬이 곰탕이었어요. 곰탕이요? 네. 이상하게 항상 족발을 먹고 난 다음에 곰탕이 나오니까 이 족발 먹으면 곰탕이 땡기나 보다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 눈치를 챈 게, 곰탕을 먹는데 오향 냄새가.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족발을 데쳤구나. 아, 족을 우리셨다고요? 예. 돼지 족을요? 우족이 아니라 그쵸. 돈족.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받고 자라다 보니까, 아,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구나. 안 매운 거 중에 뭐 맛있는 게 뭐가 있죠? 안 맵게 맞게 해드릴게요. 오징어 볶음 돼요? 오징어 볶음을 주세요. 경비일이 끝나고 나는 기분이 어떠신지. 근데 뭐 사실 경비일이 끝난다고 해서 어떤 기분의 변화가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경비가 끝나도 어차피 내 본업은 안 끝난 거니까. 그럼 보통 이렇게 뭐 혼자 뭐 혼술 이런 건 좀 예외고 바로 이제 글을 쓰세요? 보통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먼저 쓰거든요. 5시 반에 일어나려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요? 글 쓰려고? 네. 그래서 5시 반에 일어나서 2시간 가까이 쓰고, 그리고 이제 출근하면 경비원 빌딩에서 경비 근무하고, 거기서 이제 1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휴식도 하고, 휴식하는 시간에는 뉴스도 봤다가 정보도 좀 얻고 자료 조사도 하고, 그리고 퇴근하면 그 빌딩에 있는 도서관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쓰는 거죠. 감사합니다. 신인 작가가 입봉을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내가 쓴 시나리오가 계약을 해서 캐스팅과 이 과정을 거쳐서 촬영을 하고 개봉을 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을 넘을 확률이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이 서울대 연고대 가는 확률이랑 똑같다 그랬나? 1.9%? 누가 내놨더라고요, 통계를. 1.9%가 아닌 사람들은 다 돈을 못 버는 거죠. 보통 연예계도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괴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될까요? 괴를 같이 하는 정도가 아니죠. 괴도 같이 못해요. 괴도 같이 못할 정도로 시나리오 작가는 거의 뭐 직업군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시나리오 작가는 사실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니까 어디 더 작가라고 제가
얘기하고 다니지만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글 쓰고 있는지 내가 무슨 글을 쓰는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그냥 다른 사람한테 봤을 때 저는 그냥 경비일 뿐이니까 시나리오 작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쓴 작품이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려면 1.9% 확률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시나리오 작가로 돈을 벌겠다 대단한 그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지금 16년째 계속 한다는 거는 글쓰기 레슨을 제가 또 하는데 또 거창한 건 아니고 이제 좀 배워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소개해주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포기를 안 하고 한 가지 꿈을 쫓을 수 있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실패를 하잖아요. 공모전에 떨어진다거나 뭐 제작사 계약이 안 된다거나. 근데 이제는 그런 실패가 기분이 별로 안 좋다기보다는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지 못한 날이 더 기분이 안 좋아. 5시 반에 원래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나는 2시간 같이 쓰고 경비원 출근해서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5시 반에 못 일어날 때가 있거든. 그날이 기분이 더 안 좋지. 뭐 오늘 공모전 당선작 발표가 있다. 근데 내 이름이 없어. 아, 그러면 이번은 아니구나. 다음인가 보다. 그런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5시 반에 내가 못 일어난 건 변명이 필요 없는 거지. 빼도 박도 못하는 내 잘못이지. 약간 해탈한 느낌이 좀 있는 느낌인가요? 그쵸. 지금 사실 16년째니까 이러지. 한때 그 마음 먹고 했을 때는 와 예.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그죠 이거 귀여워. 추가로 또 국산. 예, 예, 감사합니다. 양념을 다 국산만 써요. 아유 16년 동안 번 돈이 네. 아까 최민수 주연의 그 시나리오 1,800만 원이 다인가요? 뭐 그렇진 않죠. 여러 가지로 자잘하게 번 돈이 있죠. 한 도합이 얼마일까요? 사실 16년이 꿈을 꾸기 시작한부터 16년이지 사실 뭐 16년 동안 중에 8, 9년 정도는 독학으로 썼던 기간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발을 담근 게 그 이후에 한 6, 7년이니까 그때 번 돈이 2,700이었나? 2,7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16년 동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16년 중에 독학으로 한 것을 빼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꿈을 쫓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발을 담궈서 제대로 내가 배워보겠다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모전도 내고 제작사도 두드리고 해봤을 때부터 시작한 기간이 6, 7년 정도 가까이 됐을 때 2,700만 원이다. 잘 쓰는 분들은 또 잘 팔고 그러면 잘 하겠죠. 운이 좋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 시나리오 작가를 도전하는 사람들 중에 평균 정도지 않을까? 글 쓸 때 그렇게 많이 행복하신가요? 그래서 계속 하시는 건가요? 글 쓸 때는 힘든데 이걸 제가 써서 누군가한테 이제 발표를 한다거나 합평 같은 거 할 때 재밌다 뭐 그런 거를 받을 때가 그런 걸 이제 못 잊으니까 그 맛으로 그걸 못 잊으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아무것도 없으면 못 하죠. 그럼 그 글쓰기 레슨? 그건 또 수익원이 잡히나요? 제가 와사비 맛 아몬드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하나씩 가져와 달라고. 와사비 맛 아몬드 하나로 네. 수강료를 받는다는 거는 내가 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네. 사실 그 목적이 또 있는데 글 쓰는 것도 제가 힘들어 봐서 알지만 요즘에 그거 많잖아요. 그 청년 백수라든가 네. 힘드는 20대들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 조금 하면 할 수 있는데 다 집에서 좀 나오게 만들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글쓰기 레슨을 한다고 했을 때 배우러 오는 분들은 돈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그렇지도 않아요. 직장인 분인데 진로가 좀 막막하다 그래서 나오는 분도 있고 혼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게임을 만들고 뭐 이런 거 친구들이랑 하고 싶은데 거기에 이야기가 좀 부족하다. 스토리텔링을 배우고 싶다 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제 얼굴 보고 싶어 오신 분. 유튜브로 이제 홍보를 했으니까 유튜브에 얼굴이 안 나오거든. 구독자가 몇 분이세요? 지금 2,100명. 와, 15만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가 그 사전 조사 때 댓글들을 보니까 팬심이 스톱더라고요. 그런 건 있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 대중을 상대한다기보다는 저 같은 사람들, 힘들지만 조금 희망을 좀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레슨을 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분들이 조금 다른 방면도 있고 길이 많일 수 있는데 몰라서 미리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요즘에 꿈 같은 거 없어도 돼. 뭐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먹고 살기 바쁜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굳이 뭐 큰 꿈을 억지로 쫓을 필요 없어라는 그런 마인드가 많이 있는데 조금 더 다른 방향도 있고 다른 길도 있고 할 수 있는 길이 좀 더 많은데 그걸 몰라서 포기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런 걸 좀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레슨을 하는 것도 있죠. 그럼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영화 관계자들이 김하우라는 시나리오 작가가 있다 이걸 알리려는 목적도 있었나요? 그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알려야 되겠다. 인간을 알려야 되겠다. 아 영화뿐만이 이 아니라 새끼를 오. 야 이 새끼를 알려야 되겠다라는 걸 그게 이제 가장 큰 거고. 그 왜요? 꿈은 영화인데 뭐 저도 힘들었나 봐요. 너무 오랫동안 시나리오 경비원 거의 지금 6년째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제 글을 읽지 않은 시나리오 작가. 나는 내가 떳떳한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반칙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쫓아서 어떻게든 그걸 이루려고 뭐 PC방도 갔다가 독서실 갔다가 이게 너무 아깝다. 안 알려진 채로 이대로 죽으면
길 가다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져서 죽으면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내가 굳이 포장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만 보여줘도 분명히 사람들은 좋아할 거다. 그런 생각으로 했고. 근데 러브콜도 좀 잇따른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영화 관계자까지는 아니지만 29초 영화제 사무국에서 명예 홍보대사를 이제 뽑으셨는데 유튜브 보고 그냥 명예 홍보대사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글을 써서 그 글을 이제 알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보고 오신 거지. 경비원 생활만 하면서 아무도 내 글을 모르는 채로 이렇게 살았으면 전혀 기회가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도 다른 길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시대가 막 바뀌고 있는데 너무 한 길만 쫓고 막 그것만 우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포기할까봐 레슨을 통해서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저도 지금도 그런 기대는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글을 영화 관계자나 뭐 출판사나 이런 쪽에서 어떤 걸 써달라라는 제의가 오길 기다리고 있고 이 영상으로 인해서 꼭 연락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업 그런 뭐 편견 아닌 편견은 있었나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저를 이제 고용한 제작사에서 영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상견례 자리가 있었는데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다 오는 자리거든요. 누구 있었나요? 배우님은 이제 안 오셨고. 진짜 A급 스타랑 한 자리에 있었네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작가님이자 대표님이 소속 작가들 같이 참석시켜 주신 거죠. 인사시켜 주려고. 거기서 한 명 한 명 이제 소개를 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쪽은 저번에 그 여고괴담 쓰신 이쪽은 좀 그랑프리 쓰신 어떤 여기는 지금 기대주 좀비물 쓰고 있는데 되게 잘 써요. 이제 제 차례인 거예요. 저는 사실 그분하고 이제 제작사 대표하고 관계가 제가 그 시나리오 수업을 들어가지고 그분한테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저를 이제 끌어주신 거거든요. 제자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내가 가르쳤던 친구라거나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이쪽은 지금 빌딩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옆에서 이 작가분이 경비가 아니라 경호예요. 경비야. 경호잖아.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었어. 또 그런 소름이 또 있었네요. 경비원 지금 생활을 하시면서 생계는 괜찮으신지? 급여가 260 정도 되는데. 생계로 하시고 내 꿈은 계속 영화로 가고 계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레슨비도 사실 안 받아도 되고 시나리오도 지금 끝까지 갈 수 있고 그런 거 있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뭐 가끔 질문하거든요. 언제까지 할 거냐.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될 때까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죽기 전까지 하는 게 되겠지. 그러려고 경비를 하고 있는 거고. 최강야구 김성훈 감독님이랑 거의 좀 궤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김성훈 감독님이 그랬거든요. 한계가 없다. 누군지 몰라요. 야구를 안 봐서.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가야죠. 요즘에 쓰는 시나리오가 있으실까요? 요즘에는 제가 일단 소설책을 먼저 내려고 하고 있고 영화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시나리오는 쓰긴 하지만 소설책의 형식으로 내서 일단은 내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놓자. 그걸 보고 이제 업계에서 다른 분들이 영화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다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써놓은 거는 있죠. 제가 써놨던 코미디 시나리오들이 살짝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영화 레옹의 주인공처럼 식물을 하나 안고 종로 거리를 누비고 다니는 한국 캐릭터인 거죠. 약간 뭐 B급 코미디 느낌인가요? 네, B급 로맨틱 코미디 같은 느낌. 지향하는 시나리오가 좀 B급 코미디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지향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B급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글을 쓰면서 배우도 약간 생각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안재홍 배우님, 안재홍 배우님 약간 어눌하면서도 현실에서 좀 동떨어져 있고 약간 나사가 하나 빠져있는 그런 캐릭터라면 강하늘 배우님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해주신다면 너무 좋겠고 안 되면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캐스팅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 뭐 독립영화로 하든 어떤 식으로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찍을 생각부터 해봐야겠다. 내가 연출과 연기를 경비하는 할 수도 있겠다. 박중훈 배우님이 사실 엄청 많이 닮아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너무 영광이죠. 혹시 죄송하지만 저희가 짤막한 뭐 연기 혹은 개인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너무 뻔한 건데 사실. 그래서 운전하고 이제 신호에 걸렸는데 옆에 고등학교 동창이 왔을 때 연기를 한 거예요. 연기 잘하시는데요? 제2의 워쇼스키 남매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자매가 됐죠. 안 됐을 경우에 캐스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제가 직접 연기를 할 그런 의향이 있다.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살도 찌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저는 그래서 지금 몸무게가 10년째 변함이 없거든요. JYP처럼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유지를 한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찌기도 하지만 그 찔 때마다 나를 좀 더
다그치고 빼자. 유튜브를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나를 알리는 거.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배우분들이 제 유튜브를 우연찮게 보셔가지고 이동희 배우님이라던가, 더 많이 바란다면 이제 최민식 배우님이라던가, 그럼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영화 느낌의 유튜버가 계신데 그분의 채널에 신하균 배우님이라던가 콜라보를 이제 해주신 경우도 있고, 물론 꼭 그걸 따라가겠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 채널을 어떤 배우님들이 보셨을 때 얘 누구지? 나 이런 분을 만나보고 싶다, 일을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거든요. 지금 운영하시는 채널 이름이 뭐죠? 하우의 인생이라는 채널이거든요.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무슨 뭐 업계 관계자한테 연락 오는 거 다 떠나가지고 하우의 인생이라는 채널은 저의 인생을 담은 채널이거든요. 저의 인생을 담은 채널이기 때문에 어떤 유튜브 채널이기 이전에 저의 인생 그 자체고 제 인생을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거짓도 없어야 되고 내가 사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장 첫 번째로 갖고 있죠. 하우의 인생을 구독하실 분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생이 짧지 않다.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무의미하지도 않고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다.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꿈을 이렇게 쫓을 수도 있구나. 감명을 받았습니다. 올해 정말 좋은 소식, 이게 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작가님 저 마이크.